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이 기다리던 시험 공고가 났죠? 예, 22일자로 나왔네요. 그래서 22일자로 개정됐기 때문에 일단은 그거로 인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 22일자 현재로 법률로 시험을 본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22일자 법률로 시험 보기 때문에 일단 여기 우리 요약집에 나간 거 보시면은 요약집에 그 지방세 쪽에 이렇게 개정안이 있죠, 여러분. 박스로 표시해 놓은 거. 예를 들어서 311쪽 한번 잠깐 보실래요? 311쪽. 311쪽 보시면 비과세에서 이렇게 개정안이 들어가 있죠. 예, 그 개정안 들어간 건 다 지워버리면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일단은 22일자 현재의 법률로 시험을 본다. 따라서 서브노트에 나와 있거나 기본산하는 개정안은 다 지방세는 X, 그 다음에 국세는 확정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제가 그 올해 개정된 내용을 가지고 특강을 하려고 그랬는데 다음 주 우리 수업이 휴강이에요. 그죠? 네. 다음 주 금요일 날 수업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 그래서 8월 첫째 주 금요일 날에 올해 개정된 내용만 가지고 한번 해설 특강하고 그 개정된 내용이 시험에 나왔을 때 어떻게 출제 가능한가, 출제 유형 오후에 수업, 오전 수업 끝나고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원하고 오늘 최종 합의가 돼갖고 다음 주에 했으면 좋겠는데 다음 주 휴강이다 보니까 그 다음 주 8월 첫째 주 오후 3시부터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해갖고 개정된 내용 해설과 올해 확정된 거 그래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음도 새 마음 새 뜻을 가지고 이제 열심히 또 가야죠. 자, 120조 등록면허세죠, 여러분? 문제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가짐을 다져잡고 남은 기간 한번 우리 최선을 다하셔서 꼭 시험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뭐 여러분이 합격 안 하면 누가 합격하겠습니까? 별로들 동조하는 느낌이 없어. 그죠? 여러분이 합격 안 하면 누가 합격할 사람 없어요. 그리고 내가 모르면 다른 사람도 모른다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 받았을 때 내가 모르네? 그럼 다른 사람도 모르니까 내가 모르는데 다른 사람 알겠어? 그래서 자신감 가지시고 끝까지 가십시오. 끝까지 가는 자만이 합격이라는 열매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가겠습니다. 120쪽 등록면허세. 자, 한 문제 나오죠. 한 문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도를 이제 잘 따져야 되는 거,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 전략. 한 문제. 작년에는 안 나왔어요. 기분 나쁘게. 그렇지만 올해는 한 문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서브노트는 320쪽 적으시면 되겠고요. 324쪽 서브노트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요. 앞으로는 반복해서 보는 수밖에 없어요. 반복해서. 그래서 지금은 기본서를 가지고 정독할 때는 아닙니다. 기본서를 가지고 정독할 때는 아니고 뭐 서브노트라든지 내가 갖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짧은 시간 내에 반복해서 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장기간의 계획을 세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안 됩니다. 단기간 내에, 그래서 내가 이번 주 일주일 이내에 뭐 학계론 서브노트 몇 페이지 보겠다, 이래독을 하겠다. 어떤 단기간 내 계획을 세놓고 팍팍팍 치고 나가야지. 8월까지, 9월까지 이러면 마냥 늘어집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금은 계획 기간을 짧게 쳐야 돼, 짧게. 그래서 보는 횟수를 어떻게 돼? 짧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태 공부 안 해서 1차 과목을 모르는 게 아니죠.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죠? 민법이나 학계론 여태 진도별로 해왔어. 근데도 아직도 불안해갖고 올해 2차 포기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 계속 늘어지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두 번째 볼 때까지 기간이 너무 긴 거죠. 그러니까 와서 보니까 기억이 안 나. 그래서 또 가. 근데 또 갔다 왔다? 다시 보니까 또 안 나. 제 말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 말이. 그래서 지금은 기본서를 정독을 통해서 보는 기간을 길게 잡으면 안 돼요. 짧게 치고 빠지고 나오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복 횟수를 늘려야 됩니다. 그랬을 때 가장 좋은 것이 제가 볼 때는 서브노트 핵심 이론 그걸 가지고 뭐 여러분이 가장 좋은 자료를 가지고 일주일 단위, 2주일 단위 내로 끊어서 내가 목표를 정해놓고
일주일 내에 내가 민법 서브노트 얼마까지 보겠다. 이래독을 하겠다. 학계론 이래독 하겠다. 그런 단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자꾸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계속 1개월 단위, 2개월 단위, 3개월 단위라 가면은 내년, 내후년 막 장기간 계획이 세워져. 그래서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이제 공부 났고 자, 새마음 새뜻 갑니다. 아, 저도 뭐 이제 마음이 뜁니다. 자, 1번 가죠. 자, 문제 1번은 여러분 총론입니다. 총론. 그죠? 그래서 그냥 가볍게 보시면 돼요. 자, 보죠. 등록면허세 개념에 관한 다음에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등록면허세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공부해 등록하거나, 요게 키워드죠. 등록하나. 그 다음에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 이 면허가 키워드죠. 그래서 결론은 등록면허세는 종전의 등록세와 종전의 면허세 두 가지가 합쳐진 겁니다. 그랬죠. 이 중에서 우리가 시험 범위는 뭐다 여러분? 등록이 시험 범위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2번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크게 구분되며 부동산 세법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대상으로 한다. 그렇죠 여러분? 예. 3번 등록면허세의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 설정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나 등록은 제외한다. 어디서 제외한다? 등록면허세에서 제외한다는 얘기죠. 여기서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는 뭐를 말한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갑구 등기사항이랬죠. 갑구. 즉 소유권 관련 등기사항. 소유권 관련 등기사항이다. 다만 법령에서 정하는 취득은 포함하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4번 등록면허세에서 말하는 면허란 보실 필요 없어요. 자, 5번 등록면허세는 납세지를 관할한 나왔죠 여러분? 결국은 시장, 군수, 구청장 아니죠.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하는 대표적인 지방세는 뭐죠 여러분? 재산세. 우리 등록면허세는 뭐예요 여러분? 도지사 또는 구청장이죠. 그래서 5번이 틀렸네요. 자, 2번은 뭐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만 2번에서 꼭 정리할 게 바로 보기 4번 꼭 기억해 두셔야죠. 보기 4번 무슨 내용이죠? 통칙 내용이죠. 통칙 내용 꼭 체킹해 두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서브노트 325쪽을 보시면은요. 325쪽을 보시면요. 등록면허세 납세무에 관련된 통칙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그 통칙 내용은 별표 2개. 이 통칙은 꼭 보셔야 됩니다. 등록면허세 관련된 통칙은 꼭 보셔야 됩니다. 특히 납세무가 있는 경우에 23-2, 1번, 2번 요거는 별표 2개 반드시 체크해 두시고 최근에도 시험에 나왔고요.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통칙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문제 2번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문제 2번 통칙 내용 꼭 표시하시고요. 자, 다음 등록면허세 과세권자와 납세무자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뭐 가볍게 보시면 된다고 그랬죠? 1번 등록면허세는 등록의 현재 납세지 관할 도 또는 구 맞죠? 2번 등록면허세는 등록을 하는 자를 납세무자란다. 그렇죠? 3번 공부상에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사실상의 권리자는 등록면허세 납세무를 부담한다. 맞아 틀려? 틀렸죠. 공부상의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사실상의 권리자가 납세무를 부담하는 것은 등록면허세가 아니라 뭐죠 여러분? 취득세죠.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무슨 주의 여러분? 형식주의. 꼭 잡으셔야 되겠죠. 형식주의. 그렇기 때문에 등록면허세는 뭐를 하지 않는 한? 등기를 하지 않는 한 등록면허세 납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사항 있죠. 등록면허세는 등기를 하기 전에 내는 거예요? 한 다음에 내는 거예요? 하기 전. 그러니까 등록면허세에서 등록면허세를 내는 거는 등기를 할 거를 예견해 놓고 내는 거죠. 근데 등기를 안 했어. 뭐는 냈는데? 등록면허세 냈는데 등기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등록면허세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특징이에요. 이게 취득세와 다른 점이죠. 꼭 좀 체킹해 두시고요. 자, 4번. 요게 바로 통칙 내용이죠. 꼭 잡으시 바랍니다. 등록의 원인 행위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어서 그 등기 등록이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당초에 성립된 등록세 납세무는 소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따라서 환급을 해준다 안 해준다? 환급할 수 없다.
예, 그게 바로 통칙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통칙 내용 꼭 표시하시고요. 4번이 제일 중요해요. 문제 2번에서는. 자, 5번 등록이란 등록물에서 납세는 등록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다. 맞는 말이죠. 자, 3번 볼까요? 별표 2개. 예, 별표 2개. 역시 등록면허세 과세권자 납세 문제에 대한 다음 설명을 드린 것은 자, 2003년도 14회 기출문제 수정했는데 1번 등록면허세는 등록일 현재 납세지 관할 도지사 또는 특광시장이 부과한다. 뭐 요 정도만 나와주면 어렵지 않게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거죠. 자, 2번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 등록면허세 납세지가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 나온 건 6회 때와 7회 때밖에 없어요. 단독 문제로. 그러니까 거의 단독 문제는 안 나오지만 이렇게 종합 문제를 통해서는 납세지가 가끔가다 나오네요. 그래서 2번과 3번을 묶으시고요. 2번과 3번이 납세지죠. 2번과 3번인데 예, 요건 납세지. 그래서 3번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등록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에는 이때는 밑줄 어디다? 등록관청 소재지죠. 자, 4번 재산권 등 그 밖의 권리가 있는 사항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록 등을 받는 경우 그 밑줄 등록을 하는 자 또는 면허를 받는 자 이 중에서 우리는 뭐만 보면 돼? 등록을 하는 자. 이때 5번 등록을 하는 자란 예, 꼭 체킹해 두셔야 되죠. 5번도 중요한 문구죠.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을 받는 밑줄 등기 등록부상에 기재된 명의자인 등기 권리자를 말한다. 이게 중요하죠. 등기 권리자. 이때 등기 권리자는 사실상의 권리자다, 외관상 권리자다. 외관상 권리자죠. 외관상. 예, 등록면허세는 무슨 주니까? 형식주니까. 그래서 꼭 기억 하나 합시다. 등록면허세는 무슨 주니까? 형식주이기 때문에 절대 등록면허세는 무슨 말이 나올 수 없다. 사실상이란 말이 나올 수 없다는 거 꼭 체킹해 두시고요. 자, 우리 죄송합니다만 325조 납세무자 여기 한번 좀 정리 좀 하고 넘어가죠. 등록면허세 납세무자 325조 양가로 2번 납세무자 별표 2개 얘는 단독 문제 출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를 물어보면은 여러분은 등기 명의자만 찾아내면 되죠. 그 등기가 누구 명의냐. 근데 그 등기 명의자는 그 등기상의 사실상의 권리자가 아니라 동그라미 뭐 외관상. 여기에 키워드죠. 외관상. 이걸 출제는 뭐로 바꿔? 사실상. 그러면 잡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당권 설정 등기한다. 저당권 설정 등기한다. 그러면 그 저당권 설정 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납세무자가 누구냐? 그러면은 여러분은 설정 등기니까 그 등기 명의자는 누가 되는 거고 여러분 저당권자인 채권자가 되겠죠, 여러분. 예. 근데 설정 등기가 아니라 뭐가 나오면 저당권 말소 그럼 반대로 가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설정 등기를 물어보는지 말소 등기를 확인하고 답을 고르셔야 되는 거 그죠? 예, 무조건 외우시면 안 되고 설정 등기를 물어보는지 말소 등기를 물어보는지 요걸 확인하신 다음에 그에 따라서 등기 명의자만 잡아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바로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이 나와 있는 거고요. 통칙 내용 좀 봅시다. 통칙 내용. 그래서 납세무자 24-1 24가 뭐죠 여기서? 여기서 24-1에서 24가 뭐를 말한다 그랬어? 관련 법조문을 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 그러니까 요 통칙은 지방세법 24조와 관련된 통칙 내용이다. 그 얘기야. 그리고 뒤에 나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일련 번호. 예,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납세무자 24-1 그러면 24조와 관련된 통칙 첫 번째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등록을 하는 자란 재산권 기타 권리 설정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이게 결론이죠. 밑줄 등기 등록부상에 기재된 명의자 이게 결론이죠. 이때 그 명의자는 등기 권리자를 말하는 거죠. 특히 납세무가 있는 경우 23-2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 거죠.
등록면에서 제일 잘 나오는 통칙 내용이 바로 요 납세 의무가 있는 경우입니다. 23- 같이 봅시다. 등기 등록이 된 이후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그 등기 등록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어서 등기 등록이 말소된다 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등록면에서는 소멸되기 때문에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소멸되지 않는다 그래서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환급을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잊으시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방세 체납 처분.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여기서 지방세 체납 처분이죠. 그러면 누구와 관련된 거야?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거죠. 그럼 과세권자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뭐야 여러분? 비과세죠. 과세권자 명의 등기는 비과세나 기본이. 그런데 지방세 체납 처분의 그 소유권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그러면 이걸 보는 순간 비과세구나라고 느끼셔야 돼요. 그런데 이미 과세권자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에 이미 그 물건의 전세권, 가등기, 압류등기로 되어 있는 것을 말소하는 밑줄 대위적 등기나 말소하는 대위적 등기가 중요한 거죠. 또는 성명의 복구나 소유권의 보존 등 밑줄 일체의 채권자 대위적 등기에 대해서는 동그라미 비과세를 적용하고 적용하지 않고 적용하지 않고입니다. 채권자 대위적 등기는 비과세를 적용하고 안 하고 누구한테 동그라미 소유자가 등록면허세를 내야 됩니다. 반드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세권자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하는 거야 지금. 과세권자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전 등기를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 물건에 이미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세권, 가등기, 압류등기 등이 이미 설정되어 있더란 얘기야. 그러면 그걸 뭐하는? 말소하는 뭐가 있게 되면 대위적 등기가 있게 되면 이때에 요 대위적 등기는 비록 과세권자 명의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대위적 등기는 비과세를 적용하고 안 하고 원래 요거는 비과세지만 이 과세권자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채권자 대위적 등기가 있게 되면 그 채권자 대위적 등기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하고 안 하고 과세한다. 이때 납세문제는 누구다? 소유자, 채무자가 되겠죠. 그래서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아주 중요한 문구입니다. 그래서 통칙에서 제일 중요한 거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자, 122쪽 다시 문제 풀겠습니다. 자, 문제 4번부터는 비과세입니다. 문제 4번부터는 비과세. 근데 비과세가 단독 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봐요, 지금은. 그래서 그냥 확인만 하시면 되고 종합 문제용으로만 대비하시면 됩니다. 종합 문제. 그 중에서 문제 5번 보죠. 문제 5번. 자,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됐죠. 자, 2007년도 18회 기출문제네요. 이때가 마지막으로 비과세를 물어보는 단독 문제가 나왔어요. 1번,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록이나 면허에 대하여 과세는 외국 정부 등록. 1번은 지금 대한민국 정부의 등록입니까? 외국 정부 등록입니까? 외국 정부죠. 자, 외국 정부라면 우리가 확인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랬죠? 상호주의. 근데 지금 외국 정부인데 이 외국은 우리나라 정부의 기관에 등록이 돼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 과세한다 그랬죠. 그럼 우리도 상호주의니까 당연히 뭐야 되는가? 외국 정부의 등록에 대해서도 과세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1번이 틀렸죠. 정답이죠. 그래서 외국 정부는 항상 제가 1년 내내 외쳐야 되는 거 뭘 확인하라? 상호주의를 확인하라.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죠. 2번, 회사의 정리나 특별 청산에 관하여 자, 밑줄 법원의 촉탁. 요것만 보시면 돼요.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법원의 촉탁 등기 등록 비과세. 자, 3번,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록. 과세권자 명의 등기 등록이니까 당연히 뭐죠, 여러분? 비과세죠. 자, 4번 체킹해 하시고요. 4번은 실전에서도 답으로 요구할 수 있죠. 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의 뭐죠, 여러분? 등록이네요. 그럼 당연히 요거는 뭐야, 여러분? 비과세.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몇 번씩 했었죠? 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이거를 뭐 하면? 취득하면은
취득세는 어쩌라고? 비과세요, 과세요? 과세죠. 비과세 안 하죠. 그래서 특례세율로 과세하죠. 몇 프로? 예. 중과기준세율 2%로 과세하죠. 예. 그래서 취득세는 과세합니다. 과세할 뿐만 아니라 특례세율 2% 과세하는 거죠. 근데 요거를 뭐 할 때는 등록할 때에 뭐는 등록면허세 그리고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을 때에 뭐 재산세 얘들은 다 뭐다 여러분? 비과세다. 예, 요거 계속 한번 말씀드렸죠. 예. 나오면은 충분히 맞출 수 있겠죠. 자, 5번. 행정구역의 변경,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지적소관청의 지번 변경, 계량 단위의 변경, 등록 담당 공무원이 착오 및 이와 유사한 사료나 등록서,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번, 계량 단위 등에 대한 밑줄 결론이 이거죠. 단순한 표시사항이죠. 단순한 표시사항에 대한 밑줄 변경, 회복, 경정 등록은 비과세다. 예. 그래서 5번 같은 경우가 바로 등록면허세의 독특한 비과세죠.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거. 예. 자, 그 다음에 6번부터는 과세 표준이네요. 별표 2개.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 가끔가다 시험에 나옵니다. 단독 문제로도 나옵니다.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 단독 문제로도 출제 가능하다. 별표 2개. 근데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 특징이 기본적으로 뭐와 똑같다, 여러분? 취득세와 같습니다. 그랬죠. 자, 확인하죠. 1번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 표준은 자, 밑줄 등록 당시의 가액 요거죠. 취득세는 취득 당시 요것만 차이 있어요. 그러면 이때 2번 등록 당시의 가액은 어떻게 확인할 거냐 그 얘기죠. 그러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등록자의 신고 밑줄 요게 원칙이죠.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신고한 가액. 다만 단서갑니다. 신고가 없거나 무신고죠. 또는 신고가액이 시가편액보다 적은 경우 무슨 신고죠? 과소신고죠. 예, 요게 예외죠. 그러니까 신고가 원칙, 예외가 신고가 없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그때는 뭐를 과표를 하라 여러분? 시가표준에. 다 아시는 거예요. 3번 취득세 과세 표준을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하는 경우에도 자 밑줄 중요한 말 나왔죠? 취득세 과세 표준을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하는 경우 우리 어떻게 배웠어요? 국지외수 공판장에 부동산 거래 신고와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이죠. 그럴 때에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시가표준액이 미달하는 경우 즉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시가표준액을 등록면에서 과표를 한다. 맞아 틀려? 틀렸죠? 예, 뭐 아무것도 아니죠. 자 마무리합시다. 사실상 취득 가격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랬어요 여러분? 사실상 취득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예요 여러분? 얘는 뭐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시가표준액의 제한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따라서 항상 뭘로 가라? 사실상 취득가를 하는 거죠. 근데 원칙이 무슨 가액은? 신고한 가액은 항상 뭐의 제한을 받아서? 시가표준액의 제한을 받아서 신고한 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어떤 금액? 큰 금액이 과표되는 거죠. 예, 뭐 이건 이제 지겹죠. 예. 다른 거 없냐? 없어요. 예. 그래서 3번 틀렸네요. 왜 틀렸어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시가표준액을 등록면에서 과표를 한다. 틀린 말이죠. 예, 항상 사실상 취득하죠. 자, 4번과 5번 묶으시고요. 등록면허세 과표의 독특한 특징이 4번과 5번이랬죠. 예. 4번과 5번은 등록면허세에만 나오는 독특한 특징이에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문구입니다. 4번 사실상 취득 가격을 과표로 하는 경우에도 등록 당시에 나왔다 밑줄 뭐 자산 재평가 또는 뭐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가액이 어떻게 하면 달라진 경우에는 그때는 무슨 가액이죠 여러분? 변경된 가액이죠. 변경된 가액. 그래서 등록면에서 과표가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던 문구. 답으로도 자주 물어보던 거죠.
꼭 체킹해 두시고요. 5번. 채권 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 금액이 자 밑줄 조건이 뭐예요, 여러분? 없을 때 그랬죠. 없을 때. 그때는 뭐 채권이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의 제한이 목적이 된 금액을 채권 금액으로 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123쪽에 잠깐 보세요, 여러분. 123쪽 박스. 문제 123쪽. 거기 박스 나와 있죠, 여러분, 해설에? 예, 그러면 원칙, 신고한 가에 예외, 시가 표준에 그다음에 특례로서 자, 여기 보시죠. 취득세 과세 표준을 사실상 취득가로 하는 경우 요거 하나 있죠? 밑줄. 그리고 다시 밑줄. 개인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 요거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개인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법인 장부 등에 하여 몇 프로를 초과하여 증명되면 90%를 초과하여 증명이 되면은 그때는 첫 번째 1번 법인 요거 서브노트 어디 보시냐면 여러분 315쪽 적으시고요. 거기 315쪽 잠깐 보시죠. 315쪽 맨 위.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의 특례 있죠, 여러분? 찾으셨나요? 예. 자, 거기 요건 보죠. 얘는 취득세도 나오고요. 등록면에서도 나올 수 있어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으로 취득하는 경우서 법인 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가격이 100분의 90을 뭐하면 초과할 때는 밑줄 법인이 아닌 자 누구한테만 적용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개인. 그러면 이때 이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가격 그 밑에 1번, 2번, 3번을 뭐한 금액 여러분? 합한 금액 1, 2, 3을 합한 금액으로 하라. 이거를 그대로 등기를 할 때는 등록면에서도 이 규정을 그대로 끌고 오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123쪽으로 오셔갖고요. 문제. 그래서 여러분 거기 사실상 취득 가격 등은 등이라고 됐어요. 그래서 첫째, 취득세 과세 표준을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하는 경우 이때는 과세 표준을 뭘로 하는 거고 제가 지금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거기 사실상 취득 가격은 결론은 두 가지가 합쳐진 겁니다. 두 가지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취득세 과세 표준을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하는 경우 이 경우 하나와 그 다음에 다시 누가 개인이 건축물을 뭐하거나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로서 법인 장부에 의하여 몇 프로를 초과하여 90%를 초과하여 뭐가 되는 경우 증명되는 경우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거다. 지금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취득세 과세 표준을 사실상 취득 가격을 할 때는 등록 면허세도 뭘로 알아요, 여러분? 사실상 취득 가격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개인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서 법인 장부의 90%를 초과해서 증명되면 그때는 우리 아까 보았던 1번과 2번과 3번을 뭐한 금액? 합한 금액 이거를 그대로 등록면허세 과표로 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례는 지금 이 123쪽에 나와 있는 특례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된 거다? 합쳐져 있는 거다. 이걸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다만 단서 중요한 내용이 나왔죠. 등록 당시에 자산 재평가나 감가상 같은 사유로 가액이 어떻게 되면 달라지면 그때는 무슨 가액 여러분? 변경된 가액. 이때 변경된 가액은 가로 열고 여기까지 보셔야 돼요. 법인 장부나 결산서 등으로 뭐 입증되는 가액 이거를 말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기타에서는 방금 봤던 것처럼 채권 금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 금액이 뭐하면 없을 때. 자, 그럼 여러분 저 위에다가 적으세요. 조건 바꿉니다. 출전이 없을 때가 아니라 있을 때 이렇게 나오면은 출전의 조건 바꿨죠? 없을 때가 아니다. 요거를 뭘로 바꿨다고 여러분? 있을 때. 그럼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야.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때는 그 채권 금액으로 하면 되는 거죠.
채권 금액이 없을 때 이때에 우리 법에 나와 있는 거니까 출전이 이걸 뭐로 바꿀 수 있다? 있을 때로 바꿨을 때는 그 채권 금액을 잡아내시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예, 됐어요. 등록에서 과표. 예. 자, 그 다음에 계속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8번 한 번 더 보죠. 문제 8번. 지방세법상 등록면에서의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 같은 것은 19회 문제죠. 2008년도. 자, 1번. 부동산에 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 가액이라. 뭐 어려운 내용 없어요. 2번. 신고가액의 시가 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때는 당연히 뭐로 가는가? 시가 표준액이죠. 3번. 공매 방법에 의한 토지 취득이죠. 자, 공매는 뭐에 나왔죠, 여러분? 바로 국지회수 공판장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때는 사실상 취득 가격이죠. 근데 여기는 뭐라 나왔어요, 여러분? 시가 표준액으로 나왔죠. 그래서 틀렸다 그 얘기, 여러분. 3번은 국지회수 공판장이니까 사실상 취득 가격이 나와야 되는데 무슨 말이 나왔기 때문에 시가 표준액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틀렸다 이가. 시가 표준액은 원칙 예외가 되는 거죠. 예외일 때고 요 3번은 특례가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자, 4번, 5번 또 나왔죠, 역시. 등록면에서 과표 나오면 4번, 5번 계속 나오는가? 자, 4번. 채권 금액에 의하여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을 때 역시 그때는 채권이 목적이 된 것들은 처분이 제한이 목적이 된 금액을 채권 금액으로 한다는 거. 그 다음에 5번.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변경된 가액을 과표로 할 경우에는 등기 등록이 현재의 법인 장부나 결산서에 의하여 입증되는 가액. 그대로 나왔죠? 네, 그래서 등록면에서는 역시 이 4번, 5번이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문제 9번부터는 등기의 유형에 따른 과세 표준이죠. 자, 이 부분이 올해 개정되려다가 못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별표 3개 계속 이 부분은 올해 개정하려다가 뭐 개정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정리해 두셔야 되는 거죠. 자, 1번 부동산의 전세권 설정 등기한다. 자, 그러면 이때는 무슨 금액이죠, 여러분? 전세 금액. 뭐 이거는 볼 필요도 없죠, 여러분. 예. 그다음에 2번 부동산 경매 신청했다. 자,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적용 압처. 예.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채권 금액이죠. 예. 3번 부동산의 저당권 말소 등기 시 과세 표준. 무슨 등기예요, 여러분? 여기 말소가 중요한 거죠. 그 과표는 뭐죠? 매 한 건이죠. 4번 부동산의 가등기 시 과표는 무슨 금액이에요, 여러분? 채권 금액이죠. 채권 금액. 맞습니까? 틀렸죠? 꼭 기억하랬죠, 여러분? 예, 부동산 가액이 돼야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만 327조 서브노트 좀 봅시다. 이거 갖고 정리해야 되니까 327조 서브노트. 자, 부동산 등기 이 과세 표준과 유형이 나와 있죠, 여러분? 예, 별표 3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327쪽에 부동산 등기 이 과세 표준과 표준세율 박스 찾으셨습니까? 얘는 단독 문제 출제 가능합니다. 꼭 잡으셔야 됩니다. 별표 3개. 자, 그 중에서 여러분 물권과 임차권의 서리, 이게 중요하죠. 뭐? 서리. 설정 및 이전 서리. 자,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등록면에서는 여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가? 소유권은 제가 볼 땐 나올 가능성은 매우 드물어요. 나와도 답은 아니야. 답은 물권과 임차권의 서리에서 찾아야 돼. 서리.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지상권과 가등기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얘기했죠, 여러분? 지상여리가 가등기라면 무슨 가액? 부동산 가액이라고 했죠.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이 두 놈. 이거 개정하려고 그랬던가 그래. 그 밑에. 그 다음에 지역권은 외울 필요 없다고 했죠, 여러분? 요역지 가액이죠. 전세권일 때는 전세 금액이죠. 임차권도 올해 개정하려고 그랬던가 원래 당초.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월세. 그죠? 월세. 월 임대차 금액이야. 이걸 출전이 뭐로 바꿀 수 있어? 임대 보증금으로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실제 올해 보증금으로 개정하려고 그랬는데 개정이 안 됐어. 정부 안에는 보증금으로 하려고 그러다가 개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임차권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뭐 여러분? 적용 압처. 무슨 금액? 채권 금액.
자, 그 밖에 등기로서 각종, 이거 꼭 잡으셔야죠. 서리가 아니면야, 서리가 아니면 그 밖에 등기야. 서리가 아닌 거의 대표가 각종 변경, 말소, 해지, 분필, 합필 등기다 이거죠. 이때는 뭐야? 한 건당 얼마 여러분? 6,000원, 6,000원. 특히 6,000원의 중요한 의미가 있죠. 뭐? 최저 한세. 그 박스 바로 밑에 나왔네요. 그래서 세액이 6,000원 미만이면 받는 거야, 안 받는가? 받아야 돼. 얼마로? 6,000원으로 받아야 되죠. 절대 놓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개정한 박스 확 지워버리세요. 개정한 박스 지워버리시고요. 그 밑에 통칙을 좀 보셔야 됩니다. 통칙. 자, 최근에 통칙이 계속 지방세로 나오고 있어요, 시험에. 자, 그래서 등록면허세, 제가 솔직히 등록면허세 통칙은 물어보기가 좀 껄끄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잠깐 1번 보죠. 1번만. 취득 시효를 원인으로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한답니다. 취득 시효를 원인으로 소유권에 관한 등기야. 그러면 원래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취득세로 가야죠. 소유권일 때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취득세. 그래서 거기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상속의 무상 취득 규정을 정한다.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취득세야. 밑줄 쳐놓고 취득세. 자, 여러분 일단 기본 포맷이 등기부상에 갑구, 을구, 그 다음에 뭐 표제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등기부는 1부, 2부 체제로 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 등기 물권의 표시, 그 다음에 여기 뭐 소유권, 그죠? 그 다음에 소유권의 제약이죠. 그 다음에 여기 뭐죠, 여러분? 소유권 외의 권리죠. 그러면 갑구 등기상은 원칙 어디로 가라, 여러분? 취득세로 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거기 보시면은 취득 시효를 원유로 소유권에 관한 등기, 갑구 등기상이죠. 갑구 등기상이기 때문에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2호, 요게 바로 뭐다, 여러분? 취득세 표준세를 말하는 거야. 취득세 표준세율. 그래서 취득세 표준세율인 상속의 무상취득 규정을 적용하나, 자기 소유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밑줄 미등기 부동산에 자기 소유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취득 시효에 따른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때는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1호 이건 뭐냐면은 등록면허세 취득세로 가지 말고 요건 어디로 가라 여러분? 등록면허세 부동산 등기세율인 0.8% 적용하. 어렵죠? 그래서 요거 한번 좀 봐주시고요. 나머지는 뭐 제가 볼 때는 통칙 내용이 시험에 나올 만큼 큰 내용은 아니고 3번만 한번 잠깐 볼까요? 3번. 자, 건축물의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의 증가 없이야. 건축물 면적 증가 일시 없이 이미 등기된 주요 구조부 사항의 표시를 위한 무슨 등기라고 해서 여러분? 변경 등기. 변경 등기니까 한 건당 얼마? 6,000원. 그 얘기를 적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내셔갖고 거기 세 번 마지막 그 저기 통칙 내용에 보시면 저당권 채무자 명의 변경 시 세율이 나왔죠. 28- 찾으셨습니까? 예. 자, 저당권 설정 등기상 밑줄 채무자 변경은 단순한 표시 변경 등기이기 때문에 한 건당 얼마 여러분? 6,000원이다. 그거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보세요. 너무 많이 들어가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등록면허세 통칙은 조금 출제될 가능성은 높지는 않지만 그 정도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좀 계속 좀 풀겠습니다. 자, 126쪽의 문제 10번 좀 보겠습니다. 126쪽의 문제 10번. 자, 얘는 특징이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을 밑줄 뭘 하는 거죠, 여러분? 부동산 가액이죠. 그럼 뭐가 떠올려야 되죠? 지상렬이가 가등기. 그러니까 딱 1번이 그대로 나타나네요. 그러면 2번, 3번, 4번 가압류, 가처분, 경매 신청, 저당권 설정. 뭐야 이거? 적용 합쳐져. 그러니까 여기는 뭐죠, 여러분?
채권 금액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물어봤네요. 자, 11번. 예. 11번은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 면에서의 과세표의 동그라미 뭐죠? 매 한 건, 한 건. 요게 특징이죠. 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아닌 걸 물어봤죠. 그러면 각종 변경, 말소, 해지, 분필 등기 찾으라고 그랬죠? 그러면 1번 지목 변경 등기, 변경 등기죠. 2번 토지 뭐죠? 분필, 합필 등기죠. 3번 전세권이 뭐죠, 여러분? 말소 등기죠. 4번 저당권의 채무자 변경 등기죠. 근데 5번은 뭐죠, 여러분? 임차권의 설이죠, 설이. 설정가 이전. 이게 틀렸죠. 그래서 5번은 과표가 뭐가 되는 거? 그렇죠. 월 임대차 금액이 돼야 되는 거죠. 5번은 월 임대차 금액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문제 13번이 보겠습니다. 자, 별표 3개. 단독 문제가 나온다면 저는 13번이 가장 전형적인 형태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13번이. 요거보다 조금 복잡하게 나올 수 있겠지만 얘는 특징이 뭐냐면 등기의 유형에 따른 과세 표준과 세율을 동시에 물어본 문제라는 겁니다. 가장 전형적인 스타일입니다. 출제 가능한. 그래서 제가 만약에 출전 들어가면 단독 문제 낸다면 13번 같은 스타일 하나. 이게 아니다. 그러면 종합 문제. 그게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죠. 자, 보겠습니다. 부동산 등기와 관련된 등록물에서 세율에 대한 설명에다 틀린 것은 2002년도 13회 문제죠. 1번 지상권 등기 시 등록면에서 세율은 자 일단 과표 물어봤죠. 부동산가액 맞습니까? 맞죠. 지상률이가 가등기니까 부동산가액. 자 세율 확인하겠습니다. 서리는 무조건 얼마? 1000분의 2. 예, 그래서 1번은 맞죠. 과표 맞고 세율 맞고. 2번 지여권 등기죠. 이때 등록면에서 세율은 자 과표 확인하겠습니다. 요역지 가액이에요? 승역지 가액이에요? 예, 요역지 가액이 과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세율은 1000분의 2. 그대로 가면 되죠. 서리는 무조건. 예. 3번 임차권 등기 시 등록 면에서는 월 임대차 금액 밑줄 과표 맞습니까? 맞죠. 세율 1000분의 2 맞죠? 예. 4번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 그 유명한 저경 압천해. 그러면 과표 확인합시다. 채권 금액 맞죠? 세율 1000분의 2 맞죠? 5번 채무자 변경 등기 나왔다. 변경 등기. 그러면 이때는 채권 금액의 1000분의 2다? 아니죠. 게임 끝났죠. 한 건당 얼마? 6,000원이죠. 뭐 요 정도만 나오면 여러분 그냥 껌 씹으시면서 그냥 하면서 푸시면 되죠. 자, 그래서 15번, 네, 1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번. 자, 15번부터는 여러분 부가징수죠. 부가징수. 자, 부가징수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서브노트에서 우리가 한번 잠깐 좀 보겠습니다. 329쪽. 서브노트에서 잠깐 확인할 거. 자, 등록면에서는 기본적으로 부가징수는 뭐와 똑같다 여러분? 취득세와 같습니다 그랬죠. 자, 그 중에서 취득세와 다른 점 꼭 잡아야 될 거 신고기한 잡으셔야죠. 원칙. 등록면에서는 등록하기 전까지.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이게 제일 기본입니다. 그래서 등록면에서 신고기한은 확정적 기한, 불확정적 기한. 불확정적 기한. 그래서 등기나 등록 신청서를 등기 등록 관청에 뭐하는 날까지? 접수하는 날까지. 옆에다 적으세요. 불확정적. 이게 등록면에서 신고 기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그런데 예외가 있죠. 예외 뭐와 똑같죠, 여러분? 취득세와 완전 동일이죠. 우리 소위 말하는 뭐야, 여러분? 과세 물건의 상태 변동. 요거는 취득세와 완전 동일. 그래서 등록세는 원칙이 불확정적인데 예외에 해당할 때는 뭐야? 사유 발생일로부터 며칠이네, 여러분? 30일이네. 30일 꼭 잡으셔야죠. 그래서 원칙은 불확정적인데 예외 확정적이 있다. 요거 꼭 잡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고의제 역시 잡으셔야 되죠. 등록 면허세에만 있는 규정이죠. 정리하기 있습니다. 신고의제.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하지 않았더라도 등록면에서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뭐는 했다 여러분? 납부는 했다. 결론 이거죠 여러분. 뭐는 안 했지만 신고는 안 했지만 뭐는 했다.
돈은 냈다. 그 얘기 여러분. 그러면 이때는 결론 뭐까지 한 거를 본다? 신고까지 한 거를 본다는 얘기죠. 자, 신고 안 했는데 신고한 거를 보겠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얘는 뭐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때리겠다 안 때리겠다? 안 때리겠다야. 50% 감면한다. 그럼 큰일 나. 아예 100% 때리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등록면허세의 독특한 특징이죠. 꼭 잡으셔야 되죠. 그래서 무신고 가산세이 과세 신고가 아니라 뭐야? 과소, 오타죠. 오타. 과소 신고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이게 등록면허세에만 나오는 독특한 규정이라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나머지 기한 후 신고와 예외 보통 징수는 뭐와 똑같아요, 여러분? 취득세와 똑같아요. 다만 취득세에서 적용되는 80%의 중과산세는 등록면허세는 있다 없다? 없다. 그거 밑줄. 취득세의 80% 중과산세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취득세와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부가세는 역시 농특세와 지방교육세 있다. 뭐 확인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 잡고 다시 한번 문제 풀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다음 중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에서 틀린 것은 자, 1번. 등록을 하려는 자, 그죠? 취득한 자가 아니라 등록을 하려는 자. 아직 등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라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등록을 하려는 자는 과세편의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을 밑줄 나왔죠. 포인트죠. 언제까지?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는 취득 후 며칠 이내? 60일 이내. 근데 등록면허세는 등기를 한 후가 아니라 등록을 하기 전까지.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신고가 나빠라. 2번 등록을 하기 전까지라면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 등록 관서에 뭐하는 날까지다? 접수하는 날까지라고 한다. 그래서 2번은 1번에 대한 보충 설명 나와 있는 거죠. 3번 등록 면허세 납세 의무자가 등기나 등록을 하려는 때는 등기 등록 신청서에 등록 면허세 영수증이 어떻게 된다? 첨부된다. 그래서 바로 등록 면허세는 이거 적어놓으세요.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죠.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 이게 등록 면허세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다. 왜?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뭘 내야 된다? 등록 면허세를 냈다라는 영수증을 들고 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가 바로 등록면허세의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4번.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을 등록한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뭐가 됐다, 여러분? 중과세일 대상이 됐답니다. 이거 뭐죠, 여러분? 과세물건의 상태 변동이죠. 그러면 그때는 사유 발생 때 며칠 이내죠, 여러분? 30일 이내죠. 30일 이내. 그래서 요거는 뭐와 똑같죠? 취득세와 동일하죠. 자, 5번.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도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뭐는 했다, 여러분? 납부했다. 그때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밑줄. 신고 불성실 가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맞아, 틀려? 틀렸죠? 아예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거죠? 그쵸. 기한 후 신고에서 바로 법정 신고 기한으로부터 몇 개월 이내?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와 납부를 해주면 그때는 무슨 신고?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 요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 20%죠. 요 놈의 얼마를? 100분의 50을 경감해 주는 거죠. 그럼 결론은 이때의 무신고 가산세는 몇 프로 때리겠다는 얘기야? 10%. 예, 그래서 여러분 요 기한 후 신고와 신고 의제 규정을 반드시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16번은요. 예. 방금 봤던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다음은 부동산 등기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2000년도 11회 기출문제와 유사한데 1번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 납부할 때 납세지죠. 납세지. 지금 옳은 거 물어봤죠? 근데 여기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 소유자 주소지. 이걸 맞다고 찍으면 비 오는 날 내쫓는 수밖에 없죠.
우산도 못 들게 들고 나가서 그냥 내보내는 거야. 왜 틀렸냐고? 안 가르쳐줘 나도 이제. 2번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에서 신고 납부하기 하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다. 쇼를 하라. 아주 취득세하고 짬뽕 해놨죠. 3번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받은 후 해당 부동산의 등록면허세 부과 대상이 됐대. 뭐 바뀌었죠. 과세 물건의 상태 변동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사유 발생부터 며칠 이내? 30일 내에 나오네요. 등록면허세 신고하고 납부한다. 얘가 맞네요. 4번, 5번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부터는 종합 문제입니다. 18번부터는 종합 문제. 요거는 그냥 가볍게 여러분 확인만 하시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번으로 넘어갈게요. 20번. 자, 20번 문제 특징을 잡아드리겠습니다. 20번 문제 특징은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얘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동시에 물어봤다는 게 특징입니다. 만약에 출제위원이 등록면허세 한 문제 내려고 그러는데 한 문제 내기도 힘들겠다. 취득세 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때는 이런 형태로 해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의 종합 문제로도 출제됩니다. 그래서 20번도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특징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가르고 단 법인이 아닌 자 밑줄. 요거 분명히 뭔가 따지는 게 있겠구나라는 걸 느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을 왜 했을까라고 생각하시라고. 법인이 앉으니까 누구 간의 거래라는 얘기 여러분. 개인 간의 거래. 그럼 이게 어디선가 시비를 걸 거다. 그걸 예측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같이 봐요. 어려운 거 없어요, 여러분. 진짜요. 1번 취득세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부가가치세는 무조건 뭐야? 포함이야, 제외야? 제외죠. 개인, 법인 구분 이시 없이 부가가치세는 무슨 세니까? 간접세니까 제외죠. 그러면 부가가치세는 개인, 법인 구분 이시 없이 무조건 취득가계 범위에서 제외하는 거죠. 자, 건설자금이자는 얘는 개인, 법인 구분 없이 뭐죠, 여러분? 포함이죠. 취득가격이 잡아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할부나 연부 이자 또는 뭐는 연체료는 얘는 개인은 포함 제외. 법인은 포함이죠, 여러분. 포함. 그러니까 분명히 이런 것 때문에 그 문제의 지문에 법인이 아닌 자 이런 말이 주어졌겠구나라는 걸 느껴야 되는 거죠. 자, 2번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 당시 가액으로서 취득세 과표가 8억 원인 주택을 취득하여 이 주택이 되었답니다. 이때도 취득세는 1000분의 20의 세율을 정한다. 이걸 고친 거죠. 자, 그러면 요거는 작년에 신설된 규정이죠? 네. 맞아 틀려? 맞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뭐야, 여러분? 주택의 유상거래죠?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면 이때는 취득세 표준세를 적용하지 말고 주택 취득세를 적용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주택 취득세는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얘는 주택의 수, 또 소재지, 묻고 묻지 않고 오로지 뭐만 가지고 따져라? 취득가액만 가지고 따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취득가액이 6억 이하는 몇 프로? 1%. 6억 초과 9억 이하는 2%. 9억 초과는 3%. 그럼 거기 출전이 뭐라 했어요, 여러분? 2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1000분의 얼마니까? 8억이니까 몇 프로 때려야 돼? 2%를 때려야 되겠죠. 그래서 1000분의 20이 나온 거죠. 자, 요 작년 신설되기 전에는 여러분 감면 규정이었어요. 50% 감면 규정. 50% 감면 규정할 때는 여러분 1주택자 한해서만 해줬어. 1주택자만. 2주택자는 감면을 안 해줬어. 그래서 거기 2주택이 되는 경우 그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은 이제 이거와 관계 있어 없어? 없죠. 그냥 오로지 주택을 매매 등 유상거래를 취득하면 결론 주택의 수나
소재지 관계시 없이 오로지 뭐만 가지고 따져서 취득 가액만 가지고 1, 2, 3만 구분하면 된다. 지금 그거 말씀드린 겁니다. 자, 3번. 연보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 금액은 매해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그렇죠? 취득 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거는 취득세에서도 나오는 문구죠. 자, 4번. 주택법에 따라 주택거래 신고 지역에서 주택거래가액을 신고했을 때는 우리는 뭐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신고한 가액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신고한 가액으로 오는 순간 얘는 반드시 뭐와 비교 대상이 돼서 시가, 표준액과 비교 대상이 돼서 둘 중에 어떤 금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큰 금액이죠, 뭐. 자, 그 다음에 5번.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 면허세로서 세액이 6,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등록 면허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맞아, 틀려? 틀렸죠? 예, 그냥 가볍게 나왔네. 그 유명한 뭐 여러분? 최저 한세죠. 자, 그래서 요 정도로 해서 뭐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 심한 문제는요, 여러분 뭐 등록 면허세에서 한번 보신다면은, 자, 133번, 133쪽이 여러분, 죄송합니다. 23번 동그라미, 23번. 다 풀지 마시고요. 한 문제짜리인데 많은 시간 투입하기는 너무나 그래서 제가 풀 거만 잡아드릴게요. 23번. 그 다음에 24번. 그 다음에 30번. 뭐, 요정 30번. 예. 32번. 34번 요 정도까지만 풀어보세요. 예, 다른 거 뭐 생략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29번은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계산 문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계산 문제가 가장 깔끔한데 풀기가. 예, 한번 보죠. 자, 29번 다음 중 저당권 지금 제가 표시한 거는 여러분이 충분히 보실 수 있으니까 그래요. 예. 29번 다음 중 저당권 설정 등기에 따른 등록 면허세와 그 부가세의 신고 납부세로 옳은 거 물어봤죠. 자, 그러면 보죠. 부동산 가액은 얼마고요? 4억. 채권 금액은 얼마고요? 1억.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 그 얘기죠, 여러분. 자, 여러분 지금 세액을 물어봤으니까 과표에다가 뭘 곱해서 세액을 곱해서 뭐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산출세액이 나오는 거죠. 그럼 뭐죠? 무슨 등기죠, 여러분? 저당권 설정 등기죠, 밑줄. 이게 포인트죠. 그럼 과표는 뭘로 잡아야 되는가? 저 부동산 가액이야, 채권 금액이야? 채권 금액이죠. 저당권 설정 등기니까 채권 금액. 채권 금액이 제시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얼마? 1억. 그리고 그 밑에다가 이렇게 하나 적어 놓읍시다. 채권 최고액은 1억 2천만 원이다. 하나 더 주세요. 요거 하나 더 다룹시다. 조건을. 채권 금액이 얼마고 여러분? 1억. 거기에 대해서 은행에서 설정한 저당권 설정 채권 최고액은 얼마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1억 2천. 그러면 역시 과표는 뭘 갖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채권 금액이 제시가 되면 채권 금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출 금액 얼마? 1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는 요걸 집어넣고도 헷갈리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한테. 요거 보시고요. 그럼 일단 과표는 채권 금액이 무조건 채권 금액이 제시가 됐으니까 채권 금액을 과표로 해놓고, 자, 세율은 0.2죠, 여러분? 0.2. 그러면 우리는 이게 어려워. 얼마예요? 2. 모를 때는 봐, 보기 지문을. 얼마야? 아, 20만 원이구나. 이거 없으면 우리 한참 헷갈려. 2억 2천만 원, 200만 원. 예, 그 중에서 200만 원 찍죠. 잘 모르면 봐라. 보기 지문을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80만 원짜리 몇 개 있어? 20만 원짜리 몇 개 있어? 세. 그럼 답은 뭐란 얘기야? 20만 원짜리란 얘기야. 그러면 이 3, 4, 5번 중에 하나죠. 자, 농특세 보세요. 농특세. 16만 원짜리, 8만 원짜리, 4만 원짜리 0이 두 개가 있네? 그러면 0이란 얘기야. 지금 천긴 누설하고 있어. 계산 문제 찍는 요령 말씀드리고 있는 거야. 그러면 20만에서 0 답을 겹친 건 몇 번밖에 없어요, 여러분?
5번이죠, 5번. 아니, 지금 등록물에서 20만 원짜리 자본했죠? 그러면 3, 4, 5에서 걸렸잖아. 근데 농어촌 특별세에서 보니까 0이 2개가 있죠? 그럼 둘 중에 한 놈인데 여기와 걸린 거는 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답이 몇 번이야? 5번. 이렇게 찍으라고, 찍을 때는. 무조건 4번이 아니라 보기 지문을 보고 찍으라고. 자, 이거 정실합시다. 자, 그러면 20만 원이죠. 그러면 20만에서 몇 프로를 20%를 뭘로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방교육세죠? 그럼 얼마, 여러분? 4만 원 지방교육세가 되겠죠. 농특세는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그렇죠. 감면세기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감면세기.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래서 요거 한번 보시고요. 나머지 등록물에서는 요 정도 마무리할게요. 우리 빨리 어디 가야 돼? 재산세 가야 되기 때문에 등록물에서는 요 정도 마무리하고요. 10분 쉬었다가 재산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